자, 정말 2025년 서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납치 사건입니다. 네, 지난 9일 오후 7시쯤에 20대 남성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예약해둔 펜션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을 이곳에서 약 이틀 동안 감금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연인이거나 지인 사이가 아니고 그날 처음 본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또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을 차량에 납치해서 이 펜션에 가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펜션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인이 이걸 신고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틀이 지난 11일입니다. 여성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뭔가 이 사람 여성 연락이 둘됐으니까 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 경찰이 이제 CCTV 같은 걸 분석하면서 남성의 차량을 특정하고 도주 경로를 추적하니까 이때 신고를 알아차렸습니다. 남성이. 그래서 급히 펜션에서 여성을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결국 4시간이 지난 새벽 5시 10분 정도 청평에 있는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다행히 이 피해 여성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다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해 보니까 차량 안에 흉기는 있었고 흉기를 위협해서 계속 감금, 도주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남성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던 구인 공고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꿀 알바가 뭐였죠? 네, 이 남성은 여성을 납치했던 지난 9일에 중고거래 어플에 구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하반신 마비가 있는 여동생의 간병인을 급하게 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근무지는 가평이고 희망할 경우 이 출퇴근 시 집 앞까지 와서 픽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여동생의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여서 비슷한 나이의 동성을 우대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할 일은 많이 없고 대화를 나누면서 놀다가 취침을 준비하고 일어나서 청소와 아침 식사 준비 정도 해주시면 된다. 중간에 화장실 동행도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은 당일 오후 10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로 12시간 또 건당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바로 당일에 지급하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양 변호사님, 뭔가 좀 이상한 게 많네요, 좀. 예, 일단 저게 12시간 정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건당 60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액이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그러니까 메신저의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바꾼 다음에 지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얼굴을 보고 범행 대상을 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노린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저기 가평인데 어디든지 무조건 출퇴근으로 픽업을 해준다. 어딘 줄 알아서 픽업한다라는 거. 그렇죠. 강원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조건도 하나도 없었고, 간병인을 구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보고 나도 지원해 볼까? 혹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자로 등록된 사람이 24명이나 있었대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꿀알바. 너무 이제 일일 월급을 많이 주는 거죠. 1급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구인 공고글을 올리면서 어떤 한 분이 물어봤어요. 이거 알바 60만 원 준다는데 진짜일까? 라고 물으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찝찝하고 무섭다. 가평이라 도망도 못 갈 것 같다. 목숨 아껴라. 저런 건 300번 의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글을 쓰신 분이 맞네, 나 지원 안 해야겠다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견지명이었다, 사람 하나 살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30대 여성도 이 구인 글을 보고 지원을 한 거긴 한데 맨 처음부터 근무지가 가평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가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에서는 의심을 잘 못했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이 있었습니까? 자, 경찰 조사해 보니까 하반신 마비 여동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이 되고 구인 공고 지금 올려놨는데 완벽하게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범행지인 가평경찰서에서는 납치, 감금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범죄 동기라든지 어떤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 측에 문의를 하니까 피해 여성은 다치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조금 민감한 상태라고 해요. 막 저런 일 당했으니까요. 감금 뭐 당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검찰 송치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이거 상황이 좀 이제 정말 피해 여성 구조돼서 다행이긴 한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개인 과습, 그 학습 지도하려고 갔다가 범행을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례도 있어서 예. 요즘은 그런 개인 교습 같은 경우도 그 공개된 장소인 카페 같은 데서 하는 아르바이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이렇게 폐쇄 공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하도 이 온라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끔찍한 범죄의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